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해진 희소식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된 지 51일 만인데 전세가 이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된 만큼 방어권 행사도 가능해졌고, 그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로 있으면 지금보다는 메시지를 내놓기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또 헌법재판관들 역시 구속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석방된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체포 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을 모두 시간 분단위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루 뒤인 26일 기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 단계에서부터 불법 체포였고 원천적으로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기소 전에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산정에 하루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이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인데 이 부분은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에 의한 초기 수사가 모두 무효화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신귀현 부장판사의 결심이 늦어지면서 혹시라도 정치 논리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신귀현 판사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컨대 신기현 판사 주변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현 부장판사가 끝까지 중심을 잡고 제대로 판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의 청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한남동 관자 앞에도 석방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쳤습니다. 내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지지자들이 들썩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판이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도 이제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현재는 거의 10대 0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금 경찰이나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편파가 이제 8대2, 7대3, 나아가 6대4 정도로 이렇게까지 편파성이 바로잡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 그리고 곽종건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작이 개입됐다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도 아마도 영향을 끼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곽종건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양심선언을 하라 이런 압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고백했고 그 고백을 한 이튿날 바로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는 사실은 이 처음부터 내란 음모 공작에서 출발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어쨌든 간에 파이팅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순서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는데, 공수처는 아마도 이제 존폐 문제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장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성 차장, 차정연 수사사부장 검사 등 공수처 간부들의 소환 조사가 임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동훈 공수처장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지금 공수처는 앞으로 뇌사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관할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이었다는 의혹이 이제 거의 사실로 드러났죠. 사실로 드러난 만큼 오동훈은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훈은 서울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최초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랬다가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파견 나온 직원의 실수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엉성한 답변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공수처에 파견 직원을 특정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 니네들 말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파견 직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파견 직원이 어디서 파견 온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공수처는 아마도 지금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파견 직원이 실수를 했다면 문제가 별 문제 없겠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말 맞추기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적이 없다, 단독 영장은 모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또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동훈은 거짓말에 있어서는 거의 이재명급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으로 청구했던 것이 영장 쇼핑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애초부터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내란죄 관련 영장이 무려 16건 있고, 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도 3건이나 기각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모든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니까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단독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없었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에 따르면 그조차도 또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처음부터 서울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공수처의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입니다.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 방법을 제한하고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그 경우에만 집행을 허용한다거나, 또 책임자 승낙을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 영장에 따라서 12월 27일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사흘 뒤에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영장에 별도로 기재해서 영장을 발부해 줬던 것입니다. 이제 오동훈이 국회 법사위와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오동훈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아닌 내란죄에 대해서 억지로 경찰을 끼워 넣어서 공조수사라는 형식으로 수사를 강행했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죄를 엄청나게 부풀려 왔습니다, 오동훈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은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과정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고, 법원의 내란죄 재판은 물론이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 나아가서 탄핵안 각하로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